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운이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뭘 해도 다 잘 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운이 없는 편인 것 같다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제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운이 없었더라도 운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오늘은 이 책에서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루틴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운이 따르는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좋은 오늘이 모여 결국 운 좋은 인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운 좋은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같이 읽어보시죠. 싫은 사람을 떠올리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마라. 운을 끌어당기려면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란 이를테면 이런 사람입니다. 와, 정말 멋있어. 너와 있으면 즐거워.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칭찬해주는 사람. 내가 말할 때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 치며 집중하는 사람. 내가 주눅 들어 있을 때 너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하는 말이나 태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서 피하기 어렵거나 친구 관계를 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나요? 그 사람을 싫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제한된 관계 속에서 굳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어울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물론 나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에 좋은 순환이 생겨 운도 따릅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도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어 운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호감도 스펙이다. 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소희 씨는 현재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 프리랜서 연주자로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일해온 탓에 건강을 해쳤고 더 이상 연주자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죠.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은 할 수 없으니 뭘 하면 좋을까?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지인이 피아노 강사를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그럼 내일 좀 도와줄래?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어떻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소희 씨가 평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절한 성격이라서 지인들에게 호감을 얻은 덕분입니다. 이렇듯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운을 얻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자신도 소중히 여겨져서 좋은 운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일수록 사소하지 않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걸 누가 모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 먼저 돌봐야겠지요. 나는 어떤 약속이든 꼭 지키려고 하나요?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상의 중요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소한 약속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마음 맞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해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정말 지켰나요? 동료에게 조만간 좋은 치과 소개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정말 지켰나요? 업무상의 약속과 달리 이런 약속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상대방도 신경을 쓰이지만 사소한 일이니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약속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줬구나 라며 감격해서 호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 운에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다정한 거짓말. 자신의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면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쁜 뜻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IT 회사에 근무하는 유 씨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곤 하는데 그런 성격 탓에 종종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피부색이 어두운 편이라 그런 파스텔 톤의 넥타이는 잘 안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 씨는 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리네요. 왜 잘랐어요? 그 영화가 재밌다고요? 취향이 진짜 특이하시네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과 관련되었거나 공적인 일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거짓 없이 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넥타이가 정말 화사하네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영화는 마니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영화인가 봐요.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친절한 거짓말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정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시간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참이나 통화하는 사람,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려고 한밤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통화하는 사람, 이런 행동은 자신을 위해 친구의 시간을 빼앗아 쓰는 것입니다. 둘이서 대화하는 중인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 상대방은 그저 멀뚱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휴식 시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신세 타령을 들으면 상대방도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입니다. 어쩌면 친하다는 이유로 곤란하거나 난처한데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상대방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나도 그리 한가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상대방의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부탁할 때는 지금 잠깐 얘기해도 될까? 라거나 오늘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나의 시간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 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고 해도 왜 이런 일도 못하는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정을 담아 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깁니다.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후배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몇 번씩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해 라고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연인이 2번씩이나 약속을 취소하면 정말 일 때문에 취소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 섞인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이 지금 몹시 화가 났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쏟아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에너지입니다. 강약 약강 말고 강강약약.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A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B씨에게서도 같은 날 식사하자는 연락이 왔다. B씨가 인맥이 넓어서 득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 A씨와의 약속은 취소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에게는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데 내 타입이 아닌 사람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며 고개를 숙이는데 레스토랑 직원이나 택시 운전기사 등 고객의 입장이 되면 태도가 돌변해서 거만해진다.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칠고 성실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게 뭐가 나빠?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 해도 딱히 곤란할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얻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아무 데서나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실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거만하거나 거드름 피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평판이 곧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 앞에서만 좋은 얼굴을 해봤자 감춰둔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양보는 미덕이다. 양보는 모든 투쟁을 끝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의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미미 씨에게는 사귄 지 1년 된 연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은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미미 씨는 그 친구의 지갑이 낡았으니 새 지갑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지갑보다는 귀여운 티셔츠가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엔 큰 다툼으로까지 번졌죠. 친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지만 서로의 고집만 부린 탓에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지갑이든 티셔츠든 기쁘게 받았을 텐데 말이지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양보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 양보할게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연스레 운도 끌어당깁니다.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좋은 인간관계를 이끕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도 존중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뜻이죠.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싸움이 일어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와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라도 성격이 나와 정반대이거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우리는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내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해서 휴일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몇 시간씩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럴 때는 자신이 책을 그다지 읽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군요.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세요? 라는 식으로 흥미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취향이 존재합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 문제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워질 겁니다. 세상이 온통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쩐지 지루하지 않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사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운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는 가능하면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싶다거나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쁜 점만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과장님은 부하 직원한테는 거만하게 구는데 가족에게는 다정한 아빠인 것 같네. 그 사람은 제멋대로의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욕하지는 않아. 넓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먹었는데도 좀처럼 감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덜 싫어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가 조금은 사그라들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덜 싫어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연다. 인간관계는 흔히 거울에 비유됩니다. 나의 행동이 언젠가 똑같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대화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잘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참으로 놀랍지만 성공하는 리더는 듣는 것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이다. 얼핏 매우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말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공감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한 남성이 결혼하자마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제대로 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쾌락만 좇는 사람들은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즐거움만 탐닉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고 기원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생각이 바뀌면 신경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좋아져서 자연 치유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 또한 충족되고 마음의 긍정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집 주위를 청소하거나 공원의 잡초를 제거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더니 아팠던 몸이 회복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살피며 고민거리가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봉사하는 행동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은 사랑은 돌고 돌아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바라지 말고 준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때는 얻지 못한 것이 주는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있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듯이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자주 해보세요. 일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서 좋은 운을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음의 긍정 에너지를 늘리고 싶다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하면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 나 대신 힘든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쌓입니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훌륭한데 더구나 그것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행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주위에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만일 잔소리가 심한 담당자가 있는 거래처에 누군가가 물건을 전해줘야 한다면 아마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네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발뺌하려고 하겠지요.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료들이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면 만족감과 자신감이 솟아나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강력하게 운을 끌어당깁니다. 남을 위해 행동하면 감사의 마음과 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